은퇴하면 캠핑카 타고 전국을 누비며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건 수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로망입니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회식도 없고 갑질 상사도 없고 오로지 내 시간, 내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거란 기대죠. 저녁엔 노을이 지는 바다 옆에서 고기 굽고 아침엔 산속에서 새소리에 눈을 뜨고. 그런데 그렇게 꿈꾸던 캠핑의 삶이 막상 시작되면 너무도 빨리 낭만이 현실로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바로 공허함이라는 놈이 조용히 찾아오기 때문이죠. 나는 이걸 하려고 은퇴한 게 아닌데. 하루 이틀은 좋은데 그 다음은 뭐 하지? 내가 이렇게 떠도는 삶을 정말 원했나? 이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은퇴하면 무조건 즐겁고 자유로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목표 없는 자유가 오히려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은퇴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본론 공감과 현실 그리고 세 가지 사례. 사례 1. 캠핑카 타고 전국을 돌던 60대 부부의 변화. 부산에 살던 박씨 부부는 퇴직하자마자 캠핑카를 구매해 전국 일주를 시작했습니다. SNS엔 멋진 풍경과 요리 사진, 노을 속 셀카들이 매일 올라왔죠.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고 나도 은퇴하면 저렇게 살아야지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박씨 부부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돼요. 오늘은 바다, 내일은 산이지만 특별할 게 없어요. 부인은 말했습니다. 처음엔 낭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우린 그냥 이동하는 것뿐이었고 그 안에서 진짜 의미는 없었어요. 부부는 결국 캠핑카를 팔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에 몇 번은 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일상과 연결된 삶을 되찾았습니다. 캠핑은 낭만이지만 삶의 연결이 없으면 허무가 찾아옵니다. 사례 2. 자연을 사랑한 58세 남자의 후회. 정년퇴직 후 자연 속에서 살겠다며 강원도로 떠난 김 씨는 텐트를 치고 혼자 캠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낚시도 하고 불멍도 하고 책도 읽고 너무 좋았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을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구랑 얘기라도 해야지. 그는 스마트폰을 붙잡고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기 시작했고 밤이 되면 쓸쓸함에 맥주를 마시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캠핑을 원했던 게 아니라 쉬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쉬는 것도 결국 살아가는 목적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은퇴 후에는 쉼보다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쉼은 잠깐의 회복일 뿐 삶의 중심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례 3. 캠핑이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한 사연.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다가 55세에 조기 퇴직한 한 부부는 우리도 캠핑하며 살아보자며 캠핑 장비를 풀세트로 맞추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로 다른 기대였습니다. 남편은 매일 다른 곳으로 이동하길 원했지만 아내는 정착하고 주변을 즐기고 싶어 했죠. 비좁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 사소한 다툼이 늘었고 결국 여행 2개월 만에 각자 따로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다시 캠핑을 이어갔고 아내는 서울 집으로 돌아와 문화센터를 다니며 삶을 재정비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캠핑이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삶에 대한 공통된 비전이 없던 게 문제였어요. 은퇴 후의 캠핑은 부부에게도 공통된 목적과 리듬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단순한 낭만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결론 진짜 필요한 건 목표 있는 은퇴. 캠핑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캠핑은 정말 멋지고 매력적인 은퇴 방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캠핑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건 도구일 뿐이죠. 진짜 필요한 건 왜 캠핑을 하는가, 나는 어떤 인생 이막을 만들고 싶은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멋진 경치를 봐도 아무리 비싼 캠핑카를 몰아도 결국 허무함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단순히 떠도는 삶이 아닌 나만의 의미 있는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삶을 설계하세요. 그러면 캠핑도 여행도 일상도 진짜로 빛나는 은퇴의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캠핑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1. 캠핑은 일상이 아니라 일탈일 때 가장 행복하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캠핑이 즐거웠으니 매일 캠핑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일상화된 즐거움은 금세 둔감해집니다. 이를 쾌락의 쳇박 퀴어다닉 트레드밀 현상이라고 합니다. 캠핑이 삶의 전부가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낭만은 일이 되고 피로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캠핑은 비일상이기에 낭만적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 팁: 캠핑은 삶을 잠깐 벗어나는 이벤트로 계획하세요. 은퇴 후에도 기본 루틴 일상 리듬을 유지하고 그 위에 캠핑을 취미처럼 얻는 구조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2. 캠핑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연결망이다. 캠핑을 하며 자연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사람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면 마음은 금세 고립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된 장기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인간관계였습니다. 돈,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의미 있는 연결이라는 거죠. 전문가 팁: 장기 캠핑을 하더라도 지역 공동체, 친구,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하세요.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이나 봉사활동, 소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충분히 소통과 소속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3. 부부가 함께 캠핑을 꿈꾼다면 역할과 비전을 먼저 맞추라. 캠핑을 함께 하겠다는 부부는 생각보다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의 삶의 속도와 목표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정착을 원하고 다른 쪽은 끊임없는 이동을 원하면 결국 다툼이 됩니다. 특히 은퇴 후 부부는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캠핑을 시작하기 전 서로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충분히 대화하세요. 하루 일과, 캠핑 주기 비용, 역할 분담, 개인 시간 확보 등에 대해 사전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12주 정도의 체험형 캠핑 여행을 먼저 진행해 보세요. 그 안에서 실제 생활감이 맞는지를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전략: 은퇴 캠핑이 진짜 성공하려면 캠핑이 단순한 낭만이 아닌 삶의 새로운 플랫폼이 되려면 3가지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1. 경제적 자립 기반 유지하기. 캠핑만 한다고 해도 월 고정비가 필요합니다. 연료비, 식비, 캠핑장 이용료, 보험 등 소소한 부업이나 온라인 재택 수입을 유지해두면 캠핑 생활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예, 유튜브 브이로그, 블로그 수익, 온라인 강의, 원데이 클래스 등. 2. 신체 건강 유지하기. 캠핑은 노동입니다. 텐트 치고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특히 만성 질환자에게는 체력 부담이 큽니다.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기본 루틴에 포함시키세요. 3. 심리적 안정과 목표 세우기. 나는 왜 캠핑을 하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답이 없다면 얼마 못 가서 무의미함이 찾아옵니다. 은퇴 캠핑이 삶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전국 맛집 탐방을 하고 책으로 낸다. 캠핑 중 만나는 사람들과 인터뷰에서 채널 운영 등. 결론: 캠핑은 수단일 뿐 인생의 목표는 따로 세워야 한다. 캠핑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캠핑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점이죠. 캠핑은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한 가지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선 안 됩니다. 퇴직 후에도 나만의 리듬이 있는 일상, 새로운 의미, 관계, 건강, 경제적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캠핑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멋진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캠핑의 성공 조건 요약. 캠핑은 일상화하지 말고 이벤트로 즐겨라.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라. 부부간 역할과 속도 조율은 필수다. 건강 경제 의미를 함께 설계하라.